잘 보세요. 요거 206번 함수, 이거 함수의 개수 얘기죠. 요거 함수 개수 좀 간단하게만, 근데 이거 갖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기본으로는 외워놔야 돼. 자, 먼저 이거 노트에다 꼭 써놓으세요. 함수의 개수.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내신에서도 그러고 잘 나와갖고 내가 막 요거는 따로 하루 날 잡아갖고 좀 다시 한번 좀 문제 유형으로다가 한번 쫙 해줄 거예요. 자, 우선은 기본 내용들은 알아놔야 돼요. 기본 내용 중에 우선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자, x가 정의역인데 여기 알게 공식에서, 그리고 여기다 쓰자, 정의역, 그리고 y가 n개, 얘가 공역. 오케이? 우리 저번 시간에 아주 대답 잘해줬었는데 함수의 개수는 누가 중요해? 공역이 중요하다고 봐야 돼. 어디에서? 공식 적용해서. 우리가 공식이 뭐 n 컨비네이셔널, n 퍼미테이셔널, 뭐 중복조합, 중복성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먼저 우선은 이 첫 번째는 기본 공식 중에 그냥 여기 좀 제목이 여기 따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반 함수요. 일반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밑에 쭉쭉쭉 정리해 줄 건데 그냥 뭐 1대1 대응이나 뭐 이런 거 말고 함수의 정의만 만족하는 그냥 일반 함수요. 일반 함수. 옆에 학생 머리 냄새 맡지 말고요. 자. 요때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중복 순열 쓰면 됩니다. 중복 순열. 그러니까 m 파이 r 이렇게. 우선 원리를 하려고 하지 마. 요거는 우선 기본을 외워놔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원리는 내가 좀 나누어서 하나하나 좀 얘기했었거든. 오케이? m 파이 r 중복 순열을 적용한다.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요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대응 함수. 오케이? 1대1 대응이요. 야, 그런데 1대1 대응을 하면 조금 신경 써야 돼. 조금. 뭘 신경 써야 되냐? 1대1 대응하면요. 요게 내가 지금 대응을 썼잖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좀 달라요. 예? 1대1 대응이 원래 되게 중요한 거였어. 옛날에 보면요. 요게 요 1대1 대응하는 가능한 함수만이 뭐가 가능해? 역함수 가능했습니다. 역함수요. 그래서 문제가 뭐 1대1 대응 가능한 함수 아니면 뭐 역함수가 가능한 함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하나 더 있는데 1대1 대응일 때는 요때는 정역이랑 공역이랑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옆에다가 n은 r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다르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오케이? 남는 거 없이 다 대응돼야 되고 이게 x의 값이 달라지면 따라 함수값 다른 거 아니니, 그치? 요때가 뭐였냐면 요때가 그냥 m 퍼미테이션 n 사실은 m 팩으로다가 순열을 적용합니다. 순열.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니다. 여기다 좀 이렇게 요 밑에다가 요걸 해버리자. 그냥 보통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정역이랑 공역이랑 개수가 다를 때요. 1대1 함수. 요때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하자. 요때는 m 퍼미테이션 r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내가 이게 좀 구분이 조금 애매해갖고 요거 내가 요렇게 쓸 거예요. 요 부등식을 좀 써줄게요. 증가하거나 상황은 같다. 감소함수요. 근데 요때 증가와 감소를 부등식으로 내가 좀 쓸 건데 fx1 증가만 표기할게. 뭐 또 감소까지 할 필요 없어. 계산은 똑같아. 요게 부등호가 예를 들어서 뭐 증가만 쓰자. 요렇게. 증가래. 요렇게. 등호 없어요. 등호 없으면 뭐 생각해야 되냐? 요때는 그냥 컨비네이션입니다. n 컨비네이션 r인 조합이에요. 조합. 요거 3번이랑 4번 꼭 구분해야 돼요.
네 번째로다가 증가 혹은 감소함수. 똑같은 건데 잘 들어. 이거 식이 꼭 나올 거야. 요 식인데요. 어? 증가만 또 체크하자. 요 식인데요. 뭐가 들어가? 등호 들어가요. 등호. 어이. 등호 들어가 무슨 뭐였죠? 뭘 사용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중복접을 쓰는 겁니다. and 하이퍼 r. 오케이. 네, 중복 주어. 요거 구분해 놓으세요. 예? 우선은 이 내용들은 쫙 한번 정리해 놓고 좀 기계처럼 외워놔야 돼. 예? 뭐 이거 한다고 다 푸는 건 아니야. 어? 다 푸는 건 아니야. 자, 우선은 쭉 한번 볼게. 206번 좀 볼게요. 요거 딱 한번 요 정리해 놓고 야, 함수의 개수 이게 조건이 나오면 우리 그때도 보면 어떤 문제는 그냥 이제 뭐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걸 만족하는 걸 파악해서 풀었었잖아. 그치? 예. 자, 그래서 우선 206번을 보시면 완전히 얘는 그냥 간단한 문제야. 자, X라는 집합이 A, B, C입니다. 정역 원 그리고 Y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 원래 이거 줄쳐야 되는데 그냥 치지 마세요. 우리 많이 보던 표 X에서 Y로니까 이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얘가 그러면 공역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그냥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F를 만들 때 여기 줄쳐야 돼. F가 1대1 대응일 함수.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오케이? 1대1 대응일 확률. 오케이? 우선은 확률이니까 전체요. 전체는 그냥 그 뭐냐 함수가 만들 수 있는 함수 일반 만들 수 있는 개수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중복순열.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자, 또 중요한 거. 공역과 정역인데 공역이 n입니다. 정역이 r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구분이 안 돼 갖고 막 써도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 다 다르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는요 바로 중복 순열수 갖고 3파이 3 쓰면 돼요. 그래서 3의 3승이요. 오케이? 27. 오케이? 야, 그런데 자, 요거 1대1 대응이 요거는 이제 공식 물어보는 문제라서 1대1 대응 여기 있네, 여기. 오케이? 순열. 오케이? M permutation. 야, 그래서 요거 사건 A라고 하자. 사건 A에 대한 요거는요. 바로 3이고 3이죠. 그래서 뭐냐 그냥 요 팩토리얼 써버리는 거야. 특히 1대1 대응은 요 팩토리얼밖에 뭐 공역과 정역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3팩.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전체 3의 3승에서요. 오케이? 요거 3팩. 오케이? 약분을 해주면 뭐 9분의 6 9분의 6이 아니지. 9분의 2 해주면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기본은 알아야 돼. 기본.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 그런 세계 정복 이지랄하지. 잠깐만. 요거 좀 보자. 207번 볼게요. 자, 이거 잠깐만. 207번은 별 하나만 좀 쳐봐. 이게 치는 이유가 있어. 4명의 학생이 학생이 4명 있다. 요거 별을 하나 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메뉴요. 메뉴가 5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임의로 각각 1개를 고를 때 4명 여기 줄 줘야 돼. 4명이 서로 다른 4명이 되게 문제는 간단하거든.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이요. 오케이? 야, 이거 잘 봐야 돼. 왜 손을 이지도. 잠깐, 이 문제는 쉬워. 야, 우선은, 여기가 우선은, 4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이거든?
오케이? 야, 그런데 잠깐만. 그럼 전체가 생각을 좀 해봐. 이거 전체요. 전체는 이거야. 그냥 4명이 그냥 메뉴 5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죠. 전체는 그냥. 그렇잖아? 4명이 메뉴 5개를 그냥 고르는 거야. 그냥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뉴가 예를 들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메뉴가 있으면 4명이 좀 이렇게 이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그런 메뉴를 고르는데 나 1번 거 1번 먹을 거야. 나는 2번 먹을 거야. 나도 2번, 나도 1번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야, 이 얘기는 좀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이게 전체인데 이게 뭐니 이거? 중복순열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중복순열을 써서 자, 또 하나. 중복 허용하는 게 뭐예요? 메뉴죠? 그리고 선택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뭐야? 5, 파이 4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의 4승. 야,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요거.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럼 사건 이거 A는 뭐냐? 야,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서로, 야, 4명이 메뉴를 선택하는데 서로 달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학생이요. 1번 메뉴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래, 두 번째 학생이 2번 메뉴 선택을 했어. 근데 세 번째 학생은 2번이나 1번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메뉴 몇 가지? 5개 중에 하나. 두 번째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했으면 1번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그렇죠? 2번 선택했으면 나머지 또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니? 사건 A라는 것은 따라서 뭐냐? 5 퍼미테이션 4가 되는 거죠. 그냥 순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중복 순열이랑 그냥 순열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계산은 뭐 별거 없고요. 5, 4, 3, 2까지 해주면 되죠. 그래서 확률은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의 4승분에 5, 4, 3, 2, 1. 오케이? 뭐 요거 5 하나 정도 약분을 해놓고요. 뭐 더 이상 안 되죠? 125분의요. 요거 24. 뭐 약분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또 굿 퀘스천. 진도 못 나게 하는 굿 퀘스천. 어차피 뭐, 잠깐만. 나열이죠. 이런 상황을 자꾸 느껴야 돼. 이게 느낀다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요 쉬운 문제에서 느낌을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 서로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1 메뉴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는요, 1 빼고 나머지 메뉴 중에 4개 중에 하나니까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다르다라는 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다른 학생이니까. 명심해야 돼. 자, 또 하나, 잠깐만. 그럼 우리 복습해보자. 이게 다른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요 문제에서 메뉴를 정하는 건 아니면, 잘 얘기했어. 만일 이게 순서를 정하거나 이것도 순열이야.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하는데 뭔가 순서가 나열되는 게 필요한 느낌이 있으면 순열인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뽑기만 해. 뭐 4명을 뽑기만 해. 그러면 조합이 되는 거고. 요 구분을 꼭 해줘야 돼. 야, 근데 이어서 잠깐만 요거 208번은 별표는 치지 말고 혹시 너희들 좀 요거 헷갈릴까봐 그냥 볼게요. 208번. 이 가위바위보 문제가 조금 좀 웃긴데,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아마 시험에 안 나와, 이거. 근데 잘 봐. 3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대. 뭐 가위바위보 여러분 다 하죠? 안 해본 사람 있나? 없죠. 이거 줄 쳐요. 2명이 이길 확률이야. 몇 명이 이겨요? 2명이 이길 확률. 오케이? 야, 우선은 근데 3명이야. 3명이 가위바위보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가위바위보? 됐어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뭐겠냐? 야, 우선 전체는 좀 알아놔. 이런 거잖아. 내가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해하려고요. A라는 새끼가 뭐 낼 수 있어? 가위바위보 세 가지. B라는 놈 몇 가지 낼 수 있어? 가위바위보 세 가지. C도 가위바위보 세 가지. 그러면 이게 동시에 내는 거니까 곱해서 3의 3승이거든? 근데 잠깐만.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니, 이건? 얘도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중복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3파이 3.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3의 3승 27. 이렇게. 우선 중복순열이야. 그런데 잘 봐. 두 명이 이길 확률이야. 두 명. 근데 이게 이거 어렵게 하면 안 돼. 그럼 두 명 이길 확률이니까 제기다. A가 가위 내고 B도 가위 냈는데 C는 보자기 내는 이런 상황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 경우를 따지려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 아픈 거죠. 왜 그러냐면 봐봐. 뭐 이거는 좀 웃긴데 이게 가위바위보가 은근히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몇 개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만 정리만 살짝만 하면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안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왜 좀 머리 아프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얘가 가위고 얘가 가위고 얘가 보자기야. 오케이. 여기 하나. 근데 이렇지. 가위로 두 놈이 이기려면 보자기 한 놈인데 그러면 이게 지는 놈이 C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3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거기다가 또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가위면 자동으로 보자기. 자, 얘가 주먹이면 얘가 가위. 그치? 자동으로. 그래야 이길 거 아니야, 두 명이. 얘가 뭐 안 했냐? 하려고 그랬어. 보자기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주먹, 이렇게. 근데 그 보자기면 주먹, 가위면 보자기? 알아. 이거는 자동 결정이지, 한 명은. 그럼 생각해봐. 사건에는 어떻게 카운팅해야 돼? 자. 아까 얘기했어. 하여튼, 이기는 놈은 두 명이라서 기준은 요걸로 할게. C가 지든가, A가 지든가, B가 지든가지. 세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놈, 아니면 그래, 지는 놈으로 생각해도 돼. 지는 놈이 보자기로 지든가, 가위로 지든가, 주먹으로 지든가지. 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야. 오케이? 이 앞에 있는 거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지는 놈의 경우. 오케이? 요 3은 뭐야 또? 지는 놈의 선택. 요거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별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3의 3승분의 3 해갖고요. 약분을 한번 해서요. 9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요. 오른쪽 거랑 같이 도로망이 있다. A가 요 끄트머리 모서리고요. 이 끄트머리 여기가 B입니다. C가 요 중간 여기 있거든요. 오케이? 예. 자, 문제가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최단 거리로 갈 때 C를 거쳐갈 확률. 우선은 전체는 이거야, 얘들아. 전체는 우선 상황이 그냥 C 생각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바로 계산하고 그 다음 가자. 뭐 이용하면 된다? 가포선 이용하면 됩니다. 그쵸? 자, 보니까요,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전체 8이니까 8팩에다가 4팩, 4팩. 오케이?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사건 A는 어떻게 하는 거냐? A에서 C를 반드시 거쳐서 B로 가는 거예요. 요런 애들 반드시 거쳐서 가는 거 가포순 이용하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때 막 얘기 많이 했어. 여기서 요를 거쳐서 반드시 요로 가야 되니까 A에서 C라는 놈은 요렇게 요거 대각선이 포함되어 있는 직사각에서 움직여야 되고 C에서 B는 또 요 대각선에서 움직이는 또 거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A에서 C는요. 하나, 둘, 셋, 3팩에다가
같은 거 두 개만 합시다. 1팩은 이제 쓰지 말자. 에이? 자, 2팩. 자, 그리고 C에서 B는요. 하나, 둘, 셋, 5개죠. 그래서 5팩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3팩, 2팩. 오케이? 요거 반드시 거치는 거 가포승 이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우리 확률은, 야, 그냥 요거 미안한데 이거 좀 산수 귀찮아갖고 요거 네모라고 하고 요거 계산해서 세모라고 할게요. 그래서 네모분의 세모 처리해주면 됩니다. 요 길가지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오케이? 212번은 별표. 이거 왜 별표, 두 개입니다, 두 개. 함수가 나오면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든 함수에 대한 확률이든 무조건 나오면 제발 별표 좀 치세요. 예? 자, 봐. 자, A라는 집합이요. 1, 2, 3. 자, B라는 집합이요. 4, 5인데 살짝만 여기 보고 바로 치고 A에서 B로니까요. A가 정역이에요. B가 공역입니다. A에서 B로. 요런 표현이나 아니면 화살표 A에서 B 이렇게 나오면 앞에 게 정역, 뒤에 게 공역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 A에서 B로 함수 F가 만들 때 이 함수가 요걸로 만족하는 F1이랑 F2랑 F3 함수의 값 요 놈의 세 놈의 합이요. 14가 요거를 만족하도록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요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잠깐만. 자,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자, 먼저 전체는 쉬워. 전체는 이게 함수의 개수에서요. 전체는 항상 이거죠. 전체는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요. 얘가 n이고요. 요것도 또 다시 한번 해줘. 요거 n이고요. 얘가 r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일반 함수의 개수니까 그냥 고민하지도 말고 그대로 두 개고 세 개니까요. 2파이 3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8개 이렇게. 야, 그런데 요 상황 잘 봐야 돼요.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요게 함수가요, 나오면 만일에 조금이라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공식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면 무조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충 그리면서 상황을 좀 파악해 주라 그랬어. 자, A라는 집합이 정역이 그리세요. 1, 2, 3. 자, B라는 집합이 얘가 4, 5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 사건 A라고 할게요. 야, 조금만 생각해봐. 우선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쳐다봐라. 자, 이게 보면 1, 2, 3, x가 1일 때 함수의 값, 2일 때 함수의 값, 3일 때 함수의 값인데 출력될 수 있는 함수, 대응될 수 있는 값은 4,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렵게는 안 나와. 막 보통 요렇게 조건이 까다로울 때마다 이게 뭐 이 공역이나 정역 개수가 뭐 엄청 많지가 않아. 뭐 3개, 4개, 5개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그럼 생각해봐. 이 3개의 합이요 14가 돼야 돼요. 야, 그러면 4랑 5가 있는데 4랑 5랑 그냥 일반 함수니까 중복 대응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3개를 뽑아서 합이 14가 되는 경우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니, 존나 어려워요? 숫자가 얼마. 그러니까 F1이나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건 4, 5, 2가 나오는 함수값 4, 5, 3이 나오는 함수값 4, 5밖에 없어. 그럼 3개 더해서 14가 되는 거. 얼마. 그렇지. 4, 5. 더 있냐? 생각해봐. 더 있어? 어디 갔어?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치? 아니, 뭘 고민을 해 이걸. 야, 여기서 4를 늘려서 4, 5 되니? 안 되잖아.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지금 얘다. 무슨 얘기냐면 1이 4에 대응되고 2는 5에 대응되고 3도 5에 대응돼.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서? 근데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로 갈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개냐? 보통 어떤 학생들은 봐봐. 이게 안 떠오르면 그냥 해도 돼. 솔직히 그냥 야, 1이 4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5. 혹은 2가 4
나머지 두 개가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경우수 따져도 카운팅도 많진 않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잖아, 이 얘기. 1, 2, 3이라는 게, 야,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오케이? 2도 대응될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하나고요. 3도 대응될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하나긴 해. 에?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1, 2, 3 이런 애를 어떤 하나의 선택되는 것으로 보고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선택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가 배열이 이런 거잖아. 배열이 4나 5가 여기 배열이 되는데 어떻게 배열되는 거야? 뭐 4가 하나가 들어가고 5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조금 생각하면 이거 어디서 더 단순해. 4, 5, 5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무슨 순열? 아니지. 좀만 더. 4, 5, 5 배열. 뭐? 뭐라고? 그렇지. 가포순 해줘도 되지. 우선 쓰고요. 세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거 몇 개? 2패. 오케이? 근데 잠깐만. 만일에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올라. 아예 안 떠오르는 게 더 당연해, 솔직히. 그러면 그냥 뭐 한다? 솔직히, 야, 이거 몇 개니, 이거? 세 개밖에 안 되지? 그냥 세. 응? 요렇게 하나. 나머지가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나머지가, 나머지, 요거 5니까. 요거 되고, 요건 요거 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씨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 그냥. 알겠어? 그래도 여기 몇 개 안 되니까,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답은 내고요. 예. 어디 갔어? 8분의 그래서 얼마? 3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함수할 때 좀 더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 200, 자, 볼게요. 잠깐만. 요거는 좀 푸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뭐야, 이거? CHOCO야?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였어? 왜 불러봐, 임마! 되게 어렵네? 자, 9개 문자입니다. 9개. 얘를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일렬로 나열. 잠깐만, 살짝만 줄쳐놔. 일렬로 나열. 요게 전체 경우죠? 오케이. 할 때, 자, 여기 줄쳐요. 요게 사건입니다. T가 C보다 앞에 올 확률이에요. 앞에. 야, 근데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어. 야, 우선 요거 좀 해놓고요. 전체 경우. 전체는 그냥 문자가 몇 개니? 9개죠, 9개. 9개 나열입니다. 나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자가 같은 문자들이 좀 있죠. C가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O도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가포순 이용해서 계산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2팩 이렇게 해줘. 오케이? 야, 그런데 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건 A라고 하자. T라는 문자랑 C라는 문자요. 자, 어디 갔어요? T라는 문자랑 C라는 문자가 있는데, 오케이? 근데 C가 이거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여기도 있네요. 이놈들이요. T가 C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얘기했죠. 순서를 이미 정해놓은 거. 이놈은 뭐다? 그냥 같은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우리 순열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가포순 하면서요. 오케이?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9개를 나열을 하는 건데 같은 게 어떻게 되냐. O 2개에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T랑 C랑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3팩까지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률은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전체 분의,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계산이 존나게 쉬워요. 응? 전체가, 이거 좀 살짝 봐. 9팩, 2팩, 2팩이고, 9팩, 2팩, 3팩인데, 이거 엄청 약분되잖아. 그쵸? 요렇게, 요거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결국, 3, 2분의 2니까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217번 별표 2개. 근데 216번부터 좀 풀게. 요거 216번은 기본 문제. 여기서 바로 풀자. 또 상황 잘 봐라. 요거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2, 3, 4, 5, 6. 2, 3, 4, 5, 6. 다섯 개 문자, 다섯 개 문자가 있어요. 자,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 여기 줄죠.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줄죠. 3장을 동시에 꺼낼 때입니다. 요 줄 쳤잖아. 요 줄 친 게 전체입니다. 야, 꺼내서 나열하는 거 아니고 그냥 꺼내기만 하는 거예요. 꺼내기만. 오케이? 자, 그거 꺼낼 때, 요 줄 쳐. 좀 지나가죠. 이 사건이 뭐냐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일 확률. 그러니까 3장이 숫자의 합이요. 합이 짝수일 확률. 자, 우선은 전체부터 가자, 얘들아. 전체. 야, 전체는 그냥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5개에서 3개를 꺼내는 거야. 꺼내기만 하면 돼. 꺼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5 컴비네이션 3 꺼내기만 하는 거니까. 야, 그런데 여기 중요. 그 세 숫자의 합이요. 짝수가 돼야 돼, 짝수. 야, 근데 이거 짝수든 홀수든 별로 어렵지 않아. 합은. 곱도 쉬워. 나올 수 있는 거 합이랑 곱밖에 없어. 자, 생각해봐. 세 숫자를 꺼내는데, 요거를 더해서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 잠깐만요. 상황이 좀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 야, 짝수, 얘가 짝수, 존나 쉬운 걸로 짝수 하면 되죠.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또 홀수, 짝수 이래도 되죠? 그렇죠? 또 있어요? 만약에 홀수 하나고 짝수 2개, 그러니까 아주 쉬운 숫자로 생각해도 돼. 홀수 하나고 짝수 2개면 홀수가 돼요. 그렇죠? 홀수 3개면 홀수가 돼요. 그렇죠? 요거밖에 없네.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럼 여기서 구분 좀. 2, 4, 6, 요거 2, 4, 6만 요거면 짝수. 요렇게 해놓을게요. 구분. 자, 우선 그럼 요 상황. 짝수 3개. 짝수 3개 중에 짝수 3개 뽑는 거니까 뭐냐? 3 컴비네이션 3. 오케이. 그래서 1. 오케이. 요거는 뭐냐? 짝수 3개 중에 하나 꺼내고요. 3 컴비네이션 1. 홀수는 나머지 2개거든. 2개 중에 2개. 그래서 2 컴비네이션 1. 요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요 계산한 요건 1이고 요거 3이니까 3. 확률은 오케이? 전체 분의 5 컴비네이션 3분의 오케이? 요런 상황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 2개 뭐 하면 되니?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요 기본 문제가 요건 살짝만 보고 217번이 중요합니다. 자, 보면요. 자, 요거 별표 2개 쳐야죠. 자,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하나가 있는데 얘를 몇 번 던져? 3번 던집니다. 이렇게. 자,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합니다. A, B, C 차례로. 오케이? 예. 근데 잠깐만, 요게 사실은 원래는 좀 섬세하게 얘기해 주면 요 표현도 중요해요. 차례로입니다. 차례로 줄쳐놓으세요. 차례로 A, B, C. 차례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야, 차례로는 얘기는 이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잠깐만. 주사위는요, 뭐 이건 쓰지 마.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왔어. 오케이? 근데 이게 차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1, 2, 3이랑 만약 2, 1, 3은 다른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자, 그런데 잘 봐. 차례로 이렇게 나오는 애인데 문제가 뭐냐? 요거를 만족하는 거. A 곱하기 B는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b의 제곱은 b 곱하기 c보다는 작거나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식이 좀 어렵죠? 식이 좀 어려웁니다. 오케이? 야 먼저 시험부터 가자. 자 전체부터 갑니다. 네, 전체. 잠깐만 생각해봐. 야 이거 어렵게 하지 말고요. 우선은 그냥 산수하는 걸로 하고 이게 어느 파트인지를 확인해 볼게. 주사위 눈이요 3번 던집니다. 나올 수 있는 눈은요 일반 주사위예요. 특수 주사위 아니고 그러니까 1부터 6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그놈들이 예를 들어서 요거 주사위가 1부터 6, 주사위 여기 1부터 6 6까지 나오고 6까지 나오고 6까지 나오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얘가 사실은 그래. 요렇게 하고 그냥 바로 계산대로 되긴 하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에 뭐겠어? 중복 순열이죠? 나열 순열. 뽑기만 하면 조합. 차례로 이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강조했잖아. 1, 2, 3 뽑은 거랑 2, 1, 3은 다른 거다. 순서가 정해지잖아. 순서 차례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사실 뭐냐? 그럼 뭐야? 6 파이 3 되는 거죠. 중복 순열입니다. 순열이에요, 순열. 뽑은 순서가 정해지는 거 아니야, 차례로. 아까 상황은 뽑은 뭉텅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느낌이 다르죠. 첫 번째 거는 부르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화를 낸 거잖아. 이런 어떤 어감. 근데 씨발 어거지 그게 아니고 차례로라는 표현 있잖아. 차례로.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잘 봐야 돼.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냥 아까 문제는 뭐였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뽑는데 그냥 뽑기만 했어. 뽑기만 한 거만 확인해. 그럼 조합이야. 근데 이게 봐봐. 뽑기로 얘기할게. 뽑아서 나열을 해. 그럼 순열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사위도 마찬가지지. 주사위를 던지거나 뽑는 거나 상황 비슷한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숫자가 나와. 근데 숫자를 나오는데 그게 순서대로 차례로 요런 순서가 정해진다. 나열한다는 의미 아니야. 그냥 순열이지. 씨발 머리 더 빠지겠네. 그렇잖아.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잖아. 맞잖아. 화내는 게 아니고 이해 가지? 뭐라고? 문제로 나오는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럴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야. 빨리 그러지 말고 지금은 시험은 자 그런데 듣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원경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 그래 아유 해보자. 1, 2, 3 뽑았어. 그럼 여기다 1 곱하기 2고요 4고요 2 곱하기 3 6이고요 오 됐다.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이렇게 찾으면 좋대죠.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 좀 웃겨. 이거 문제가 좀 거지 같은 문제야. 요거 한 번만 더 쓸게. 뭐가 보이지 않냐? B의 제곱이고 BC. 뭐가 안 보이냐? 그렇죠. 뭐냐면 식만 괜히 거지같이 쓴 거야. 뭐야? B가 다 있죠? 약분돼 버려요. 근데 잠깐만. 주사위에 눈이에요. 음수도 없죠? 그러니까 약분을 해서 그냥 없애도 상관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안 그냥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고 B보다는 C가 크거나 같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이 사건.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야. 등호 있잖아. 커지는, 아니, 증가 상태나 감소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등호가 있으면 그때는 중복 조합을 떠올려야지. 야, 그럼 또 여기서 생각. N이 뭐고 R이 뭐냐 이거야. 중복 허용하는 건 누구야? 자, 힌트 줄게, 힌트. A, B, C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에서부터 6이고요. 어? A, B, C입니다. A, B, C.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 1,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복 허용하는 건 누구야?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6 하이퍼 3 가는 거죠. 이거는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야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얼마냐? 8 컨비네이션 3. 아,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나아요. 8, 5로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요거 쓰기만 할게요. 그냥 6의 3승에다가 8 컨비네이션 3 산수 때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중복 조합인데 함수 할 때 얘기했죠.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 내가 해준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거 옛날에 잘 나왔는데 요즘 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입체가 조금 학생들이 여기 조금 어려워해갖고 옛날에 잘 냈어요. 자, 먼저 봐봐요.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요거 정육면체 그냥 똥똥이 쳐놔 살짝.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잠깐만.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줄 쳐놓으세요. 오케이. 잠깐만 봐봐요. 내가 뭐 너희들은 표기는 따로 안 해도 돼요. 꼭지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상황. 택할 때 그 거리가 그 거리가부터 세로 쳐야 돼. 그 거리가 얼마? 루트 2 이상 1 확률입니다. 루트 2 이상 1 확률. 오케이? 야, 그럼 두 점의 거리가 루트 2 이상,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안 썼는데, 요 정육면체로다가 한 모서리 길이가 다 1입니다. 정육면체니까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먼저, 첫 번째. 우선은 전체는 이런 거죠, 전체. 우선은, 야, 봐봐. 두 꼭지점을 선택해서 어떤 요거 길이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지? 야, 그 얘기는 뭔 얘기니? 꼭지점 몇 개예요? 8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무조건 길이 하나 나와? 2개죠?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경우 안에 수많은 이런 길이들이 나와.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뭐 요거 선택해서 요 길이도 될 수도 있고 요거 선택해서 요 길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요거에서 요 길이 아니면 요거에서 요 길이도 될 수 있고. 오케이? 이해가죠? 근데 왜 컨비네이션을 왜 써? 잠깐만, 이게 뭐 옛날에 보면 얘기도 했는데 이거 선택했을 때 요 거리 요거 하나인데 만일에 순위로 쓰면 이거 선택한 거랑 이거 선택한 게 달라서 2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써줘야 돼요. 도형에서. 알겠죠? 오케이? 이해 안 갔어요? 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거리가 루트 2 이상입니다. 자, 이걸 사건 A라고 할게. 야,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요거에서 만들어지는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거리가 이 종류들 한번 봐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모서리 꼭지점을 선택하면 길이는 1입니다. 그쵸? 근데 내가 대표적으로 요거 색칠 딱 2개만 할게요. 요거랑 요거를 선택했어. 그럼 요렇게 되면요. 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피타 써갖고 요거 뭐예요? 요거 루트 2가 되죠? 요거 하나는 그려놔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근데 하나 더. 루트 2 이상이니까 루트 2보다 큰 길이도 있냐?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기랑 요거 입체로다가 대각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해갖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이거 알죠? 요거도 1이고 요거도 1이고요. 이거 뭐 어렵게 하면 안 돼. 원래는 여기서 또 이게 뭐 이렇게 보조선 거 같고요. 이거 루트 2잖아요.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라서 피타 이용해서 이게 얼마가 돼? 루트 3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요거 중학교 때 한 것 같은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요 대각선 길이는 루트 해갖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그에 대한 합에 대한 루트였죠? 중학교 때 그래서 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사건이 두 종류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떤 사건? 거리가 루트 딱 2일 때. 두 번째는 거리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상황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자, 그럼 봐봐. 루트 2. 봐봐. 근데 이걸 어렵게 하지 마. 선생님 가만히 보면, 야, 잠깐, 요거 요령을 쓸게. 이렇게도 루트 2고요. 요렇게도 루트 2지. 그 얘기는 한 면당 몇 개씩 나와? 두 개씩이지. 자, 한 면당 두 개인데, 면이 몇 개야? 6면이죠? 6 해주면 됩니다. 야, 이거는 그냥 그리면 돼. 왜, 뭐세? 하나, 저쪽 둘, 셋, 넷, 다, 오케이? 자, 루트 3, 잠깐만, 루트 3.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요. 얘 이건 눈에 보이지 않냐?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있지? 이렇게도 있죠. 그래서 몇 개? 3개. 오케이, 3개. 더 이상 없죠? 3개. 그래서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자, 요거 선택해서 하나.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요렇게 선택해서 하나. 하나 더 어디? 요거 선택해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가 필요한 거야. 곡을 쓰고 입체를 아예 안 보여? 헷갈리지 좀. 만약에 하나 더 찾으면 그건 천재야. 수학자가 되는 거야. 세상에 없는 거 창조했으니까. 하나. 다시 가? 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왜 아무도 4개잖아요. 저거 화낸 거예요? 난 수학자다. 잠깐만. 미안. 여기 하나. 씨발, 어떡하지? 하나. 그죠? 4개죠? 집에 가서 지우개 잘라. 샤프심으로 꽂아. 바늘로 꽂아. 하나.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확률은. 자, 8 컴비네이션 2분의요. 예. 걱정하지 마. 시험에 안 나와. 왜? 이런 입체를 이해 못하는 문과 유형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입체 잘 안 내. 이거 너기 이거. 오케이? 예. 12, 16. 산수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런데 문과고 나발이고 219번은 별표 2개입니다. 219번은. 요거랑 잠깐만 넘겨봐요. 요거 기하적 확률까지 오늘 좀 봐야 되는데 260번 있거든? 이게 2개가 대표 유형이고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219번 보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요거 바로 이어서. 요렇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같은 간격이다. 요렇게. 오케이. 6개 점 중에 여기 줄 쳐야 돼요.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만든다. 잠깐만. 3개를 선택해서 쉽게 얘기할게.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전체예요.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먼저 여기다 미리 해버릴게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요. 꼭지점 6개 중에요. 몇 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무조건? 3개지? 그러니까 6 그냥 컨비네이션 써야 돼. 야, 다시 또 얘기하는데 아까 요거랑 좀 개념 비슷한데. 아까 사실은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직선이 선택되는 경우거든? 꼭지점에서요. 이거는 삼각형 결정인데 삼각형이 요렇게 선택해서 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이거 그리지 마. 좀 이따 다른 거 그려야 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선택하나 순서가 바뀌어서 이거 이렇게 선택하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좋아. 야, 그런데 조건이 뭐냐? 조건 잘 봐봐. 세개 국점을 만들려는 삼각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 주죠.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일 확률이에요. 아, 사건은 직각이야. 아, 잠깐만. 우리 옛날에 뭐 이건 그리지 말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은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어떨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지냐면 기준이 뭐였어? 요 제일 긴 면이 어딜 지날 때 원의 중심. 그 얘기는 이거 뭐야? 지름일 때죠, 지름. 그쵸? 자, 잘 봐요, 그럼. 봐봐. 이걸 그려, 이걸. 같은 이니까요. 내가 선을 좀 몇 개 그릴 거야. 지름이 되는 선들 그릴게. 그럼 요렇게죠. 요렇게도 지름입니다. 요렇게도 지름. 아, 진짜 지름 만들어지는 거 몇 개야? 3개예요. 오케이? 지름 만들어지는 선의 개수. 자, 여기다 사건 할게요. 잘 봐야 돼. 자, 봐봐. 근데 이 지름 한 개당, 야, 여기 지름이 만들어진 거 몇 개? 3개예요, 3개. 바로 3 쓸게요. 여기 밑에 내가 설명을 쓸 거야. 야, 선생님 봐봐. 근데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 둘, 셋. 잘 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지름이면 이렇게도 직각이고 이렇게도 직각이고 이렇게 어떻게 돼도 다 직각이었죠? 원주각 옛날에 중3 때 맞지? 그럼 봐봐. 이걸 기준으로 볼게. 그럼 봐봐. 요렇게 하나, 요렇게 2개, 요렇게 3개, 요렇게 4개죠? 아, 그러니까 지름 하나당 몇 개씩 만들어져? 4개야. 이렇게. 끝이야, 이게. 야, 그러면 내가 설명 써준다 했죠? 이게 뭐니, 이게? 지름의 개수야. 그럼 요 4는 뭐니? 지름 한 개당 직각삼각형의 개수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따라서 확률은 그냥 요거 그대로 여기 쓸게요. 산수는 안 할게. 6 컴비는 3을 4, 3, 12로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요. 바로 그 다음이 아니고 그 기하적 확률 할 때 그때 조금 생겨서 이거 그리고 이게 기하적 확률이거든. 요것도 거의 기하적 확률 볼 수 있거든. 이 애들이야 조금 보면 내신에서는 은근히 나와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 좀 시험에 나오기 좀 희박해. 너무 쉬워갖고. 거꾸로 좀 볼 건데 258번 봐봐. 보통 통계적 확률하면 이런 표가 나와. 문제 좀 잘 읽어봐. 줄만 잘 치면 그냥 답 나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봐라. 오른쪽 표가 나와요. 5개 전형으로 진행된 어느 대학교 입학시험에서요. 자, 줄 잘 쳐야 된다. 단계별 합격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줄 쳐.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줄을 계속 쳐 우선은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봐봐.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이 5단계까지 합격할 확률. 야, 그러면 봐봐. 그냥 여기다 썼잖아. 봐봐. 쉽다니까.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이 뭐가 되냐?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2단계까지 붙었어. 야, 그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애새끼가 합격하는 애들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그 2단계에서도 그 2단계에서 5단계까지 또 합격한 애들이 5단계까지 합격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요 상황이 경우에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그냥 2단계의 학생 수분에 5단계 학생 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봐봐. 표에 나와. 표 봐봐. 근데 그냥 학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 생각했지만 여학생이에요.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그러니까 여학생, 남학생 쳐보면 안 돼. 2단계 여학생 합격한 확률, 합격한 인원수 몇 명이야?
69120. 얘가 69120 이렇게 나와. 5단계 여학생 몇 명이야? 20520 이렇게 나와. 실제 이거 나누면 돼요. 그냥 나누면. 이해가요? 오케이? 산수는 해야 돼. 나누기 하고. 오케이? 예. 그래갖고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내가 256번도 볼게. 답은 이거 해보면 19예요. 19. 256번이요. 이것도 안 나와. 봐봐. 주머니 속에 그냥 풀면 돼. 무슨 얘기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이 몇 개인지 몰라. N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구슬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 이게 원래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보건 추출력에서 독립시행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 통계적 확률을. 잘 들어. 이 수많은 시행을 반복했더니요. 자, 8번에, 여기 줄 쳐야 돼.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대.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그때 n을 구하시오. 얘들아,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 이게 통계적으로 8번 중에 한 번이 흰 구슬 나왔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8번 총시행에서 한 번이 흰 굴 나왔다. 이 8번, 8분의 1이 바로 뭐야?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8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흰 구슬 나오는 거.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 잠깐만. 흰 구슬 2개요. 파란 구슬 3개요. 검은 구슬 N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경우의 수. 전체 경우지. 근데 하나 뽑는 거야. 하나. 2개고 3개고 아니야. 이게 통계적 확률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총 구슬 몇 개? 2, 3, N개에서 무슨 구슬 뽑는 거야? 흰 구슬이지, 흰 구슬. 그냥 이거.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고. 이게 뭐 조합처럼 막 요거 공이 뭐 10개가 있는데 그래서 2개를 뽑아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만. 요걸로 해갖고요. 5 플러스 N은 8이 16이니까. 그래서 N은 얼마다? 11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자, 요거 260번 별표 좀 치워놓으세요. 2개. 그리고 노트에다 좀 필기할 게 있어요. 260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요. 우선 문제 좀 파악을 하고 갈게. 자, 내가 이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놓자.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우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요. 오케이? 야, 근데 잠깐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자, 여기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그럼 선생님 봐봐. P가 여길 수도 요 안에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줄쳐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전체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60번부터는 무슨 문제냐면요. 얘가 기하학적 확률이거든요. 자, 기하학적 확률이란 건 뭐였어? 자, 봐. P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요 내부에 있으니까 이 내부에 있을 수는 이 면적이 전체야. 경우야. 자, 면적이. 근데 면적 존나 쉽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냥 1입니다. 1. 오케이. 야, 그런데 자, 조건을 잘 쳐. 내부의 임의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AB가 줄쳐야 돼. 삼각형 PAB. 자, A랑 B. 그리고 잠깐만, 요거는 그냥 내가 예로 하나만 거놓을게요.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 수 있는데 요때 PAB가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입니다. 우리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연관성이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노트에다 좀 써놓으세요. 지금 이거는 바로는 아니야. 바로는 아니고 이게 요 유형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적용될 거야, 아마. 우선 뭐냐면 우리 삼각형의 종류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종류가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거 하진 않습니다. 자, 딱 요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힘들죠? 피곤하죠? 네. 지쳤죠? 네. 그래서 어떻게 3개 정복하겠어요? 잘 봐요. 딱 3개만 할 거야.
손 내려. 아, 벽을 또 치고 또 그럼 또 옆에서 또 치고 그럼 또 아유. 자, 잘 봐. 세 개만 할까, 세 개. 직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 합니다. 오케이? 아니, 우선은 이 직각부터 할 거야, 내가. 직각삼각형. 잠깐만. 야, 직각삼각형 하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있지? 기억나지? 뭐만 만족하면 돼?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자, 두 번째요. 예각삼각형이면요. 야,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피타를 그냥 쓰기는 해. 쓰기는 합니다. 쓰기는 해. 근데 누가 더 크면 되냐면 제일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합이 더 크면 예각이에요. 오케이? 외워. 이거 별로 어렵진 않잖아. 마지막으로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둔각은 뭐겠어? 또 피타를 써. 피타를. 야, 둔각은, 야, 머릿속에, 나는 사실 옛날 어릴 때는 둔각만 외웠거든? 둔각이 보면요. 존나 길고 짧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제곱이 더 크다. 나머지 두 변보다. 그럼 둔각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닙니다. 필기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가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봐봐. 선생님 봐봐. 우리가, 이건 그리지 마. 여기서 그릴 거니까.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해되는 겁니다. 예각은요, 요 변이 고정돼 있으면요,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올라가기만 해도 무조건 예각이 되죠. 반대로, 요거 직각보다 조금만 더 그 안쪽으로 내려가도 둔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야. 예각이랑 둔각은. 이해가? 자, 여기서. 야, 이게 대충, 야, 요 AB가 고정변이거든? 그럼 P가, 얘 하나 들어서, 그래, 한 이 정도 돼도 되지만 더 확실히 보려면, 한 요점 딱 찍어갖고, 요렇게 되면 예각삼각형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보다 그것보다는 더 위쪽으로 점이 찍히는 순간 예각이야. 근데 아까 직각삼각형? 어떨 때 직각삼각형이었죠? 아까. 아까 어떨 때, 좋아. 말해, 빨리. 시간 없어, 지금. 그렇죠. 야, 얘들아, 이게 지름인 상황, 이걸 그려야 돼. 이거 그려놔야 돼. 이게 지름인 상황으로다가, 원까지는 아니고요. 요렇게 반원이 되는 거야. 반원 안에서, 선생님 봐봐. 어디를 딱 하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봐봐. 요 반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각이고요. 요거보다는 어떻게 되는 순간 예각이 되는 거야. 이걸 벗어나서 P가 이런 데 있는 순간 예각되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잘 봐. 사건의 예각. 사건 A는요. 자, 무슨 얘기야? 점 P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니 이 반원을 벗어난 지점이 있으면 예각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꾸고 싶어. 둔각이면 이 반원 안에서 만들어지면 둔각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색칠을 이건 너희도 하지 마. 색칠은 하지 마. 이거 잘 안 보여. 요 부분에 P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하면 되지. 전체 넓이에서 1에서 빼버리면 되죠. 어디를 빼? 반원을 빼면 되지. 오케이? 근데 반원 넓이는 좀 웃겨. 반지름이 얼마니 요거 지름이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치? 원래 원의 넓이가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인데 그걸 또 반 쪼개야 되니까 얼마? 8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해가죠? 확률은 끝났어. 그냥 확률은. 전체 얼마 분의 1분의 사건 1 빼기 8분의 파이요.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 꼭 해놔야 돼. 요거 잘, 교과서에 나올걸?